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뭐 기다리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거의 2년 동안 뭐 컨텐츠 제작을 못하고 지냈는데, 사실 제가 그냥 뭐 처음에 짧게 하고 뭐 이런 거 제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조금씩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아보셨던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또 제가 혼자 공부한 거를 또 그걸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뭐 주제를 하나를 잡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평상시처럼 또 횡설수설하면서 뭐 시간만 길게 되니까, 오늘의 주제는 제가 딱히 생각해 본 건 없는데 지금 그냥 생각이 드는 게 피로감에 대해서, 피곤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진짜 피곤하죠.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일단 피곤한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피곤하죠. 근데 에너지가 부족한 이유는 쓸데없는데 자꾸 감정 소모, 정신적인 신경을 써야 되니까 거기서 자꾸 에너지가 새나가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도 에너지가 부족하고 피로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건 계속 똑같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족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흡수를 못하니까 피로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행을 가면 좋고, 뭐 밖에 산책을 나가도 좋고. 근데 아시다시피 산책도 맨날 똑같은 코스를 하면 그게 뭐 그게 충전이 되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요즘이란다, 근 2년 동안 그냥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의 사고로서는 그 제1원인, 창조자를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없다. 절대 알 수가 없다. 약간 피로감이랑 좀 거리가 먼 얘기인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1원인을 어떻게 사유하면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근데 결국 그것도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유튜브나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이런 것도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 왜냐하면 전부 다 똑똑하시니까, 전부 다 많이들 배우시고 하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가르치고 설득하고 피곤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뭐 한국은 네이버를 보니까 네이버 기사 보면서 똑같은 댓글 무대들 뭐 이런 거 보면서 여론 조작되는 거 보고, 그런 부조리, 불합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피곤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고,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뭐 세계 뉴스 보면은 계속 뭐 전쟁한다. 저는 뭐 여기는, 저는 해외가 아니라 뭐 특히 뭐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느껴요. 그냥 피곤한 거죠. 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패턴이 있거든요. 거기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인간은 진화를 하는데, 그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조화가 있고 또 섭리가 있어요. 조화와 섭리는 이제 음과 양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다 뭐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어떤 현상을 그대로 놔두면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점점 이게 나쁜 방향으로 그게 흘러가죠. 근데 그 엔트로피 법칙만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가면 그게 조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은 머리는 뜨거워지고 배는 차가워지고, 이게 뭐냐? 이게 섭리예요. 근데 명상을 통해서 복식호흡하고 뭐 단전호흡하고 뭐 머리를 비우고 하면 뭐 배는 따뜻해지고 뭐 소주천 대주천 열리고 뭐 돌아가고 하면서 머리는 시원해지고 몸은 건강해지고, 이게 조화라고 볼 수 있죠. 조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질서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감으로써 조화로운 상태를 만드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음양은 계속 돌고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질서가 계속되면 어떻게든 질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지라고 볼 수도 있고, 의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철학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건 좀 거리가 먼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안 피곤하세요? 물가 매일 오르고 먹고 사는데, 인간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지금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슬프고 아깝지 않으세요? 시간이? 우리 이러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한국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재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일단 피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있는 곳은 안 피곤하냐? 여기도 피곤해요. 예. 근데 조금 덜 피곤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사실 제가 뭐 한국에 2년 동안 있었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동안 본국으로 돌아온 지 지금 거의 뭐 2달이 다 돼가나? 1달 다 돼가나? 그래서 그동안 이사도 하고 그러느라 뭐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사하고 다시 여기서 집을 얻고 하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사실 유튜브 이런 거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 보면은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를 제 생업으로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를 제약하는 모든 그 조건들, 그리고 부조리, 불합리함, 정의롭지 못한 것들, 그런 거에 맞서 싸우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시한다고 또 무시할 될 게 아니라, 그럼 그 피로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도 지금 막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여러 철학자들이나 한국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데카르트 철학이나 뭐 알베르토 까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번역상 오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잘못 전파되고 있는, 독해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작 뭐 그런 걸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지금 가장 저에게 필요한 문제는 저는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그렇다고 제가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피곤하냐? 끊임없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TV를 틀던 뭐 인터넷을 틀던 뭐 커뮤니티를 가던 뭐 어딜 가든 전부 자기 주장만 하고 유튜브 봐도 뭐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자기 개발선에 해서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상상을 하면 뭐 된다. 온갖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거 다 받아들이면은 안 피곤하세요? 저는 피곤하던데 그래서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책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뭐 책도 많이 봤는데 책도 안 본 지 한 10년 이상 됐나? 그렇다고 명상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행을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우리가 왜 피곤함을 느낄까요? 그죠? 거기 뭐 어떤 현상을 앞에 뒀을 때 계속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정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들어올 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상충되는 부분에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옳다 그르다 또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다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철 스님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사실 성철 스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입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가셨다. 그거에 대해서 살짝 고찰을 해봤는데 성철 스님은 정말 제대로 깨닫고 가신 분입니다. 마지막에 부처님이 악마다 그런 소리를 하고 가셨다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성철 스님은 마지막에 기독교를 귀했다, 하나님이 진짜다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성철 스님의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깨달은 거는 너무 어려워서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바로 어떤 신이 내려와서 그래도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걸 전파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또 이제 제자들을 만들고 설파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 모든 통찰력을 얻으시고 미래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초인적인 능력을 얻으셨는데 본인이 깨달은 거를 인간들이 중생들이 깨닫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판단이 틀렸을까요? 결국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전파하신 거는 중생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정작 본인이 깨달으신 것보다는 아마 중생들에게 현 삶에 있어서 어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임시 방편을 전달해 주신 거지. 그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처음에 그런 착각을 하셨다라는 것, 그 착각이라는 거는 본인이 깨달은 걸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거를 실수를 하셨을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성철 스님에 대해 생각했을 때 성철 스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걸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주제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데카르트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성철스님은 좀 달라요. 성철스님은 그냥 말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래도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시고 가셨고, 도움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시 방편으로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던 거겠죠.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피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음과 양의 그 이중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의견이 발생하면 그 의견에 대립되는 의견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이 선한 존재다라고 가정을 하면 데카르트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또 너무 길기 때문에 신이 선한 존재고 완벽한 존재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질 때 바로 신은 신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왜? 신이 선한 존재면 그 반대적인 존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신은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신은 신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면 그 신은 또 신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신을 인격화하고 신을 어떤 그 텍스트화함으로써 신은 결국에 이중성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신은 신이 아닌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인을 찾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단독자.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피로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를 계속 섭취하지 마시고 조금 안 했던 일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 해보고 싶은 것보다는 하기 싫은데 이건 재밌겠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는 음식,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종의 정보도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에너지고 질량이 있고, 그런 것들 중에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음양오행의 관점에서도, 황제내경에서도 목화토금수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건강하려면 술이나 담배나 그거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의미도 크게 건강에는 물론 나쁘겠지만 필요하면 하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똑똑해서 필요한 겁니다. 피곤함을 왜 느끼냐? 똑똑해서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99%의 그 대중이 되면 필요할 일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든 부조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거기서 뭔가 잘못했다는 거를 감지를 하니까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조반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와이프와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와이프도 고생을 많이 했죠. 한국 와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많이 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와이프한테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제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그리고 제 제자이자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제 와이프가 더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나라도 다르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저렇게 천사 같은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해주고 제가 뭐 힘들 때도 옆에서 지켜주고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거든요. 그런데도 저보다 더 어른스럽고 와이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근데 또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너는 후회 안 하냐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한대요. 그게 또 더 가슴을 아프게 하죠. 제가 뭐 잘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대중매체를 멀리 하시고 어떤 뉴스도 접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아예 접하지 마시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뭐 단어를 봤을 때도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 느낌이 본인을 어떻게 피곤하게 한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피곤한 것들은 보지 마세요.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을 하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재밌는 일을 많이 하시고, 그게 뭐 게임이라든가 뭐 술을 마시는 거라든가 뭐 나가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재밌다. 그럼 그걸 하세요. 뭐 제 동영상을 음성을 듣는 게 재밌다. 그러면은 그거를 들으세요. 아니면 뭐 그냥 여러 가지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 보니까 자기 개발서 뭐 별의별 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가 재미가 있다. 그럼 그걸 들으세요. 그럼 재미가 있으면 그게 옳다 그러다의 기준을 사실 애매모호한 거니까는 제쳐두고, 옳고 그런 것은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본인이 재미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서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거예요. 뭐 좀 더 예를 들어서 명상, 복식호흡을 하면 에너지 충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재미없는데 억지로 앉아서 명상하고 뭐 심상화, 이미지 심상화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미래를 창출해낸다, 미래를 창조한다, 이런 거가 재미있으신 분들은 그걸 하셔도 되고, 근데 그게 피곤하다,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니까, 반복해도 내가 그걸 실천해도 변하는 건 없다,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너무나 피곤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리고 무서운 거는 그 피곤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과 필요 없는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상을 해도 에너지가 쌓인다고 해도 그게 재미가 없으면 에너지가 안 쌓이잖아요. 명상을 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머릿속이 비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면은 진짜 좋겠죠. 대부분의 명상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뭐 명상이 좋다더라 해서 억지로 한다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그것도 좋긴 하는데 가장 좋은 명상은 저절로 일어나는 명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가도 갑자기 말을 뭐 한 2, 3초, 4초, 5초 정도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그러는데 사람이 말을 계속 하는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컨텐츠가 상당히 좀 길지요. 혼자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길지요. 나는 그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그 침묵이 있는데, 그 침묵이 그 명상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침묵이 있을 때, 그 침묵이 왜 생기냐면 갑자기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뇌가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짧은 찰나지만 삼매경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에너지 충전이 돼요. 에너지를 계속 충전하다 보면은 그게 잘못 들어가면 주화인마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충전하고 그런 반복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패턴에 의해서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본능을 따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가 개별체로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부한 얘기지만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피곤하다고 느끼면 다른 분들도 피곤하다고 느낄까요?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재밌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이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서로 다툼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고, 신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굳이 뭐 댓글 달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피곤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피곤함을 돈 주고 살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온라인 게임도 피곤하지 않나요? 재미는 있는데 피곤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제가 중독에 대해서도 어떤 거에 중독 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실 때 명상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무질서가 그러니까는 섭리가 지속되다 보면 인간이 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 거는 섭리예요. 섭리에 따라 살아라, 순리대로 살아라 하는 거는 빨리 죽으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을 받고 의사의 말대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러면 그건 또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조화를,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는 섭리에 대항하는 조화를 만드시는 분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다 이제 섭리와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상정할 때 제1원인을 생각을 할 때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기보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이 원어로는 아그노스티시즘인데,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요헝, 그러니까 모른다, 무식한 사람들 할 때 인요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가지론이 종교적 도그마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배우신 분은 이미 잘 아시겠죠. 난 우리가 신을 떠올릴 때, 우리가 신을 떠올리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이중성의 신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을 찬양하고 떠든다고 해도 절대 그분은 신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을 갖는 순간 신은 이중성으로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몇 번째 원인이냐? 한 6번째, 5번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번째 원인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딴 얘기인데 이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네. 명상을 많이 하세요. 명상을 많이 하시고 호흡 수련도 많이 하시고, 뭐 심상화 수련이 될 만큼 에너지 축기가 많이 되어 있으시면 심상화 훈련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피곤하실 때는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좋은 음식 먹고,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자기 앞에 오는 음식 맛있게 잘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좋은 음악 듣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 접하지 마시고, 수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에너지가 없을 때 괜히 힘든 것들 접하면 별로 몸에 좋지가 않아요. 정신적으로도 좋지가 않고 마음에 상처만 입어요. 그럼 또 마음에 상처 입으면 그걸 치료하는데 시간이 들어가는데, 일단 어떤 방식의 명상이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편안한 상태에서 강압적인 명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명상.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무 명상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데 저절로 명상에 들어가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명상을 했다는 그런 자각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게 최고의 명상인 것 같습니다. 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또 정보라는 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보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에 가까워요. 물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은 다음에 어떤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보가 갖고 있는 질량, 에너지,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정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공유하는 순간 그 정보는 희석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한다. 이러면 또 피곤해지죠. 저 한번 얘기를 꺼내면 저는 그걸 설명하려면 또 다른 걸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 대충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제가 데카르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컨텐츠를 올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데카르트식 그 추론 방법, 뭐 사유하는 방법, 그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근데 데카르트를 그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한국에서 데카르트 아니 뭐 제가 한국 철학자 유명한 그런 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그 번역을 하실 때 오류가 굉장히 많았고, 또 데카르트가 살던 당시에 신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데카르트식 사회 방식,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건 다 배제하자인데, 데카르트가 살던 그 시기에는 이제 뭐 아직 그 초기 단계의 어떤 인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신을 부정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데카르트 책을 원문으로 읽어보시면 그분이 뭔가 좀 사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역사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작은 뉘앙스들을 무시하고 번역을 하시게 되면 완전히 곡해돼서 지금, 예, 저는 그래서 찾아봤어요. 데카르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나. 서울대 석박사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번역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 것 같아요. 뭐 비트겐슈타인도 얘기를 했듯이 모든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완벽하지 못한 그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언어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하지? 제가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단점으로 의해서 모든 철학적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는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요즘 들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세상이 약간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갑자기 데카르트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알베르토 까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피곤하게 지내지 마시고 에너지 섭취를 많이 하세요. 딱히 먹는 것만이 에너지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느끼고 오감, 육감으로 느끼는 것도 다 에너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드실 거예요. 그죠? 직장을 가시면 자기가 싫어하는 상사도 봐야 되고 싫어하는 동료도 봐야 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집에 돌아오셔서 편안히 그냥 누우셔서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고, 물가가 비싸져.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김밥이 한 줄에 4,000원까지 올라갔다고 인터넷 네이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진짜인가요? 예전에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2,500원 막 그렇게 제가 잠깐 한국 갔을 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하여튼 푹 쉬세요. 그냥 은인자중이라고 해갖고 쉰다고 해서 그냥 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놀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해도 그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쉬시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맨날 자기 개발서 책 이런 거 소개하는 거 읽고 보고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맞는 거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만의 어떤 체계화된 철학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한테만 맞는 거. 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 맞는데 자기한테는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말씀도 좀 걸러서 들으세요. 그걸 비판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그대로 순응하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어떤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들으셔도 되고, 커피 같은 것도 좋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친구랑 혹은 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막상 컨텐츠 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하여튼 한국 경제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제가 있는 유럽도 조금 많이 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침묵을 좋아할까요? 저는 그냥 이런 게 일상이 돼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말을 안 하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시간이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시간이 없어지면 거기서 이제 참나 자리에 앉아서 에너지 충전이 되죠. 근데 거기 있다가도 그냥 나오면 에너지 충전이 돼서 나오는데 그럼 또 현상이랑 또 싸워야 되고, 싸운다기보다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섭리, 순리와 조화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꼬리와 꼬리를 물고 있는 개념이다. 꼬리를 물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어요. 또 좋은 일만 계속 생길 수도 없고요. 반드시 조화가 계속되면 섭리가 나타나고, 섭리가 계속되면 조화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집착을 버리시는 게 중요한데, 그 집착이 버려진다고 버려지는 건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집착이 놓아지냐?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곤할 때, 진짜 피곤하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순간적으로 니그바나 상태에 들어가요. 그 열반 상태에 들어가요. 왜? 생각이 끊어지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럼 거기서 푹 완전히 사후 세계 체험한 것처럼 그런 광명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진짜 피곤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극단의 경지에 오르면 사람이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피곤하면 호르몬이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광명의 빛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환희를 느끼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그 몸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또 한참 긴데 그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제가 예전에는 또 금욕수행, 금욕 카페도 운영했었고, 또 한 20-30년 동안 많은 글들을 올렸는데, 익명으로. 그게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는 거의 한 100만 명 이상 제 글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헛되게 산 건 아니구나. 물론 제가 쓴 글들 중에 잘못된 글들도 있고, 저만의 생각이 담긴 글들도 있고, 저를 싫어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조금이라도 이 세계에 어떤 조화를 가져다 줬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하여튼 너무 길어졌지 안 길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게 대본을 준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여튼 평안해지고 조금 더 그 컨텐츠를 조금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중요한가요? 또 이거를 들으시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저는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피로함이었고, 그 피로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고,
남이 좋다고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 일이 나한테 맞다. 그때 그 일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맥주 한잔 하시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명상입니다. 굳이 뭐 옷 잘 차려입고 그냥 넓은 마을에 앉아서 떡하니 폼 잡으면서 명상한다고 그게 명상이 아니거든요. 명상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중간중간에 갑자기 그냥 뭐라고 해요? 판단 중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없어져 버려요. 그게 명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프랑스 채널에서 듣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ASMR 이거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셀마라고 그분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소리를 여러 가지 소리를 막 속삭이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잠 잘 자라고. 최근에는 뭐 최면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분도 그분이 제가 봤을 때 대철학자 별거 아니신 분 같은데 뭔가 깊이가 있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분도 프라즈 사이에 그러니까는 문장 사이에 그 침묵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왜냐하면 갑자기 침묵이 흐르면 우리 뇌는 정보가 계속 쏟아지다가 침묵이 오잖아요. 그럼 어쩔 줄을 몰라요. 뇌라는 거는 에고잖아요. 에고는 침묵을 싫어합니다. 이게 참 웃기죠. 에고는 왜 침묵을 싫어할까? 왜냐, 에고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에고의 습관이 잘못 길들여진 거예요. 습관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침묵과 가까이 지내시다 보시면 에고도 조금씩 도실도실 몽실몽실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잘 지내시고 이런 거는 제가 주무실 때 들으면 좋으시겠다. 잠 잘 오는 거니까. 예, 나는 마지막으로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에도 집착하려고 노력하지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집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집착이 되니까 그냥 놔버리시고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럼 그 판단을 하지 않는 순간 거긴 침묵이 있고 그 침묵이 바로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침묵과 친해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